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소식입니다.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남욱의 측근인 이 씨가 작성한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이 8억 원가량을 전달했다라고 검찰은 혐의를 보고 있는데 그 자금을 마련했던 인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그 남욱의 측근 이 씨의 자필 메모 증거인데 리 리스트 가로 열고 골프 4월 25일 1, 5월 31일 5, 6일 1, 8월 2일 1. 검찰은 4월 25일에 1억, 5월 31일에 5억, 6월에 1억, 8월 2일에 1억, 도합 8억. 골프 리스트로 위장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저게 작성된 시기가 민주당 대선 경선 때였거든요. 그 대선 자금을 전달한 메모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신 4350, 5천, 1천, 4천, 15,000. 신모 건설로부터 4,350만 원 등 2억 9,430만 원을 조성한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아까 그 리스트가 이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건넸다라고 주장하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고 그래요. 검찰은 금액도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이 리스트가 그 정치자금 메모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 김용 부원장은 입장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돈 전달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한 시기와 아까 리 골프 리스트에 적혀 있었던 숫자와 금액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약간 난수표처럼 숫자들만 이렇게 열겨되어 있어서 오늘 뭐 수상한 숫자들 많이 나와요. 아까 그 법인카드도 나오고. 도대체 저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뇌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뇌물을 줬는데 저쪽에서 나중에 받은 적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 같은 것들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죠. 그런데 마침 이 돈이 간 액수도 딱 맞아 떨어지고 그 시기적인 것들도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물론 법원에서 얼마나 이것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할지는 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메모들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법원에 한번 판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그 메모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리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김광삼 변호사님, 네. 4251, 5315, 61821 이것만 보면 뭔지 모르는데 검찰은 이걸 저렇게 돈으로 일자와 돈으로 해석했는데 네. 이게 증거가 됩니까? 아니,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그래요? 일단 이제 남욱이랄지 그다음에 남욱과 관련된 지인들 이제 그런 사람들 증언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사실은 뭐 김용을 이제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저걸 믿어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는 뭐 진술만 있는 경우에 이제 무죄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진술과 더불어서 이제 뇌물은 대부분 현금으로 가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때 현금을 어디서 가져다가 줬느냐? 누구한테 빌려줬다랄지, 누구한테 송금 받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줬다. 이거에 대한 증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본인이 돈을 주면서 이걸 그냥 휴대폰 같은 데랄지 아니면 PC에다가 언제 얼마 줬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되면 이거 줬다는 증거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처벌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혹시 문제가 될 걸 기억하기 위해서 만약에 수사기관에 이걸 압수수색해서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내용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리 리스트 골프라는 제목을 다루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리라는 말이 아마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골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리스트라는 것은 돈 준 내역이고 골프라는 것 자체는 그냥 거기에다 뭐 정치자금을 했지 뇌물을 줬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은어로서 이제 골프라고 한 것 같고 그래서 날짜랄지 준 금액이랄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은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은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 전부 다 부인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준 남욱이랄지 남욱 지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고 그 진술에 보강되는 이러한 증거들이 특히 이제 문건과 관련된 증거,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지만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정치자금 수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 리스트는 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광선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제출한 게 저게 다인지 아니면 저 증거를 보완하는 물적 증거, 이를테면 현금의 추적이랄지 현금의 흐름과 관련된 물적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있다면 이게 증거로서 어떤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테고, 만약에 보강 증거가 없다면 이 리스트가 과연 법원에서 주요한 증거가 될지 여부 또한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립니다. 두 측근이 이제 재판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재판받게 되고, 오늘 한 언론 기사 제목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따뜻하지 않은 좀 잔인한 3월 봄이다, 이런 제목도 있던데 전재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그 타고 넘어야 될 정치적 위기 또 사법적 위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이, 사실은 이제 수사받는 것도 힘든데 기소돼 가지고 재판 법정에 이제 나가는 일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쉽지 않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전에 이 김용 그 4251, 뭐 531, 561, 821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검찰이 이것을 핵심 증거로 제출을 했다면 저는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가 탄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4251 이게 4월 25일 1억이라는 걸 세상 전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검찰 수사의 어떤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서 제출을 했다면 저는 아마도 이게 탄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대선 자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명백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은 당의 재정으로 100% 다 치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네. 펀드를 모금을 해가지고 법정 경비 이상의 펀드 자금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선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치를 가능성은 단 0.0001%도 없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확 바꿔서 내일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옵니다. 관건은 이겁니다. 내일 국민의힘 당대표가 탄생할 거냐, 아니면 내일 못 나올 거냐. 이 말은 전당대회 룰과 관여가 돼 있는데 관련이 깊은데, 내일 누군가가 4명의 후보 중에 50% 이상의 과반의 득표를 얻는 후보가 나온다면 내일 전당대회는 끝이 나고 새로운 당대표는 그 후보로 탄생이 됩니다. 그러나 내일 4명의 후보 중에 단 한 명의 후보도 50%를 넘는 후보가 나오지 못한다면 1, 2위 후보만 두고 다시 결선 투표에 들어가서 내일 전당대회는 끝이 안 납니다. 내일 박수석의 임기는 끝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지만 박정아 대변인의 임기가 걸려있는 전당대회 이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